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해외에서도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각 지방정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문정부는 조만간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일하든 일하지 않든 상관없이 정부가 일정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마르크스가 추구하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부상하게 된 이유는 각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내 소비력 부족으로 인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는 AI 시대에 노동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 등지에서는 기본소득제 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결국 채택되지는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앞으로 기본소득제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로 심화를 유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내몰리면서 고통받는 대중이 확대될 경우 기본소득제 도입이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알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거나 국민들의 생각도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소득제에 관한 잘못된 5가지 착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제랑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시장 시대에 또한 폐쇄적인 노동시장 시대나 가능한 것으로 지금같이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방식이 효용성을 이미 잃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기본소득제가 왜 효용성을 잃게 되었을까요?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복지 환경에 있어서 2가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정부가 세율을 과거처럼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세율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즉, 과거의 국가시장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이 국내 시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세율을 높여도 자본이 바깥으로 이탈할 수 없었고 따라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자본의 글로벌 이동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글로벌 비교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세율을 높였다가는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투자 유치 경쟁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세율이 세계 세율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 정부는 함부로 세율을 높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과거에는 경제 주체들이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복지 방법론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급해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만들어진 제로섬의 국가 전체의 부를 새롭게 재분배해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그 안에서 각국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4가지 신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즉,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신흥국 초조임의 글로벌 대공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또한 세계의 노동자 전쟁이 심화되고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의 무한 속도 전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결정적 키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밀려나는 국내의 복지 수혜자들이 많아지면 복지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최대한 많이 살아남도록 해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그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해서 계속 경쟁력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기민하게 변신하는 데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힘든 변화를 거부하고 구산업에 계속 눌러앉아서 정부에 기대어 안온하게 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고, 복지 수혜자들은 더욱 급증하게 되면서 결국 기본소득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복지 환경 하에서는 존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복지급여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돈을 더 많이 받는 줄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기존에 중복되는 복지급여들을 모두 걸러내고 방대한 복지 전달 체제를 전면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한 국민들은 정부가 준 기본소득을 가지고 복지시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구매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복지 전달 체제에 종사하는 수많은 기관이나 조직이나 모두 통폐합되어 없어지게 되고, 정부가 관장하던 복지 서비스들도 대부분 시장 서비스로 전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준 기본소득으로 복지시장에서 자신에 맞는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노동 서비스, 연금 서비스를 구입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같은 비용으로도 훨씬 높은 복지 서비스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란 기존 정부의 복지 서비스의 전면적인 재편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 통합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방만한 복지 전달 체제 안에서 안이하게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던 기존의 각종 복지기관이나 업체들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관련된 지대추구 세력이나 관폐화 세력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러한 변화에 크게 반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셋째, 기본소득제 재원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그 스스로 이러한 복지 재원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입을 손해, 즉 기회비용이 크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수 감소를 유발하고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더욱 없애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기본소득세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모로 입증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근로의욕을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본소득제를 추진했고, 그것이 바로 EITC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작정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대폭 줄어드는 변화가 필연적입니다. 이같이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자 기축동화국들은 MMT 같은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무한 돈을 찍어내서 기본소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이러한 방식을 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하려면 EITC 방식을 더욱 개선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소득층의 세금을 완전히 없애주고
다양한 복지급부들을 통합해서 기본소득 수준을 최대한 높여준 다음에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지원금을 더욱 늘려서 노동자들이 일할수록 소득이 크게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근로의욕을 최대한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기본소득제와 사회주의는 방법론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 측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급자 보호에만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사회주의가 몰락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왜 몰락했을까요? 그것은 공급자인 노동자들 간 경쟁을 배제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모두 기뻐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시키면 그만두려 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됐으며 국내의 분업화가 결국 마비되면서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제도 그 기본 이상은 공급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몰락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무한 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저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지금 각국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무한 경쟁이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이 무한 속도전 속에서 살아가게 된 변화는 정보화 혁명과 개방화 혁명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진 불가피한 상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 이러한 무한 경쟁을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주어진 이러한 조건에 대응해서 올바로 대응해 최대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좌파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글로벌 경쟁을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져 몰락하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복지체제로 이들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복지 파탄과 재정 파탄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기본소득제는 과연 좌파의 아젠다일까요? 지금 우파들은 기본소득제에 관해서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그 역시 착각입니다. 즉,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우파의 아젠다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지금의 방만하고 비효율로 가득 찬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우리나라같이 중간 복지 전달 체제가 극도로 방만하고 복지 체제의 비효율이 심해서 중간 과정에서 수많은 관피하나 지대 추구 세력들에게 복지 세원이 누수되어 새나가고 그 일부만 복지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복지 체제를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기본소득제라 할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파는 기본소득제를 복지개혁과 연관해서 앞장서 추진하는 데 나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좌파들은 지금의 방만한 복지급여나 복지체제는 그대로 놔둔 채 일부만 조정하고 기본소득제를 추가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체제의 과감한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EITC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경우 오히려 좌파들이 앞장서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거부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아젠다는 보수의 아젠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5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된다면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국내의 좌우 논쟁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방향으로 노선이 통합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